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화가 잘못되었습니다입니다. 저자는 마키타 젠지, 출판사는 더난 콘텐츠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마키타 젠지, 도쿄 긴자에 있는 에이지 마키타 클리닉에서 연간 3,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온 권위 있는 당뇨병 전문 의의자 의학 박사이다. 대표적으로는 식사가 잘못했습니다. 백령 식사, 당질 제한 슬리밍 레시피 등이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지란 어드밴스드 글리케이션 앤드 프로덕트의 줄임말로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번역합니다. 단백질이나 지방과 당이 결합해서 생기는 당화 물질을 가리키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몸 안에 녹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과 지방을 빼고 나면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에이즈는 바로 이 단백질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몸의 노화를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을 초래하는 동맥경화, 암, 골다공증, 치매, 그리고 피부의 기미나 주름 등 노화의 모든 현상들에 이 에이지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에이지를 최대한 피한다거나 줄여나가면 그 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노화를 늦출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산화란 어떤 물질에 산소가 결합하는 반응으로 이 반응이 몸 안에서 일어나면 몸속에 녹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 중에는 20%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자극으로 인해 몸속에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활성산소란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대기 중의 산소에서 활성화된 산소, 그리고 그 관련 분자의 총칭으로 불안정한 속성 때문에 여러 물질과 반응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물질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세포를 망가뜨려서 암, 심근경색 같은 생활습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자외선, 대기 오염물질, 흡연, 산화된 물질 섭취, 즉 산화된 기름 등을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도한 운동, 과중한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 산화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다음에 소개할 당화로 인해 발생하는 에이지, 즉 최종 당화 산물이 산화 이상으로 노화에 깊게 관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설상가상으로 당화 반응이 진행되면 산화 반응 역시 동시에 진행되고 산화로 인해 당화가 발생하는 반대의 경우도 일어난다. 당화란 단백질이나 지방에 포도당이 결합하는 반응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우리 몸속에 타서 눌러붙은 물질, 즉 에이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당화는 몸의 노화, 특히 피부 주름이나 기미의 가장 큰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암, 심근경색, 뇌졸중, 알츠하이머,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쯤 되면 에이즈는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이즈는 높은 열로 조리하게 되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에이지도 고스란히 몸속에 쌓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육류나 생선을 튀긴다거나 직화 등 고온으로 구우면 날것일 때보다 10배 이상의 에이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육류와 어류는 날것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찌거나 삶는 요리법을 추천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에이즈는 포도당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당치를 올리는 당질과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도 그 양이 증가한다. 그 외에도 흡연이나 자외선도 에이즈를 증가시키는 요소들이다. 2001년도에 발표에 따르면 61세 여성을 검사해봤더니 항상 노출되어 있는 이마와 노출되지 않은 대퇴부의 에이즈 양이 무려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외선으로 인한 에이즈 발생량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단백질은 우리 몸 자체이다. 머리카락부터 호르몬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다. 당화란 단백질과 지방의 포도당이 결합하는 반응이다. 그 중에서도 단백질은 인간의 몸 대부분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다. 단백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수분과 지방 성분을 제외하면 우리 몸 대부분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즉, 몸 전체가 단백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을 형성하는 케라틴, 뼈와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 근육을 이루는 체단백질, 혈액의 헤모글로빈, 기타 다양한 호르몬, 호르몬의 일종인 인슐린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단백질이다. 결국 몸 안팎의 모든 기관과 부위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속의 단백질이 악성으로 변질되면 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에이즈는 같은 식품이라도 조리법에 따라 함유량이 달라진다. 가장 적은 경우는 물론 날 것으로 먹는 경우이다. 그 다음은 삶기, 찌기, 굽기, 튀기기 순이다. 고온으로 조리를 할수록 에이즈는 증가하게 되어 있다. 생선의 경우는 굽거나 튀기기보다 날 것으로 먹는 회가 가장 좋다. 음식을 통해 섭취한 에이즈는 대부분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지만 10%는 몸속으로 흡수되고 그 중에 0.6에서 0.7%는 몸속에 그대로 남는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아주 소량씩이지만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 혈관에 탈이 나면 만병이 온다. 혈관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인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혈관은 결코 빼놓을 수 없으며 혈관이 늙으면 몸도 늙는다. 이러한 혈관 노후의 배후에는 에이즈가 존재하는 것이다. 혈관은 우리 몸속에 37조 개나 이르는 세포 하나하나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준다. 혈관이 막혀서 혈액의 흐름이 멈춰버리면 세포들은 그 즉시 죽어버린다. 이토록 무서운 혈관 노화 현상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동맥경화이다. 에이즈는 혈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 혈관 안쪽에 혈관 내피세포에는 에이즈를 잡아내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에 에이즈가 결합하면 동맥경화를 진행시키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혈전이 생기면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되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심장의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을 일으킨다. 젊음을 회복하고 싶다면 당분을 제한하라. 우리는 너무 달게 먹고 있다. 에이즈가 단백질과 당질의 변이 조합 과정에서 생성된다고 해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체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줄여야 할 것은 당질이다. 현대인들은 당질 섭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에이즈의 폐해를 막으려면 제일 먼저 당질을 의식해야 한다. 당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신경 써서 줄여야 하는 것은 포도당이나 설탕 같은 단맛의 단순 당질이다. 이들은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려서 에이즈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과당은 바나나나 사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과식은 에이즈의 풍성한 원료가 되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당질 다음으로 밥이나 빵, 면류 등의 탄수화물 역시 제한 섭취해야 되는 음식들이다. 식품별로 당질 함유량을 잘 살펴서 먹어보자. 탄수화물이나 당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당질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체내의 당질이 부족해졌을 때를 대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당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몸속에서 충분히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식사를 하지 않고 물만 마셔도 어느 정도는 생존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수긍이 갈 것이다. 젊은 회복을 위한 4가지 방법. 에이즈를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에이즈의 폐해를 줄이고 최대한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 에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의 4가지를 특별히 신경 쓰자. 1. 카테킨 섭취하기. 차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테킨 성분에는 에이즈를 막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다. 2. 비타민 B군 섭취하기. 비타민 B에는 체내에서 당화를 억제하기도 하고 에이즈로 인한 신체 폐해를 막아주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비타민 B6 역시 에이즈 수치를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3. 근육 강화 트레이닝. 고혈당은 에이즈 축적의 원료이다. 근육 강화 트레이닝으로 근육이 증가하면 근육에 많은 양의 글리코겐이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 인슐린이 혈당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높아지는 것이다. 4. 걷기 운동. 식사 후에 곧바로 걷기 운동을 하면 고혈당을 예방할 수 있다.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질의 과다 섭취, 에이즈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 섭취, 그리고 자외선이나 흡연 역시 에이즈를 증가시키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곤할 때 단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당질 섭취로 급격하게 상승한 혈당치를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 초조와 구토, 졸음 등 다양한 컨디션 난조를 일으키기도 한다. 청량음료 과잉 섭취는 피로를 부른다. 요즘 금방 피곤해져. 안절부절 못할 때가 많아. 이렇게 느낀다면 반응성 저혈당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혈당치가 올라가면 수치를 내리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한다. 혈당치가 높으면 인슐린 양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청량 음료를 수시로 마시면서 계속 당질을 섭취하게 되면 췌장이 약해지면서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는 타이밍이 늦어질 뿐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혈당치가 너무 떨어져 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반응성 저혈당이다. 반응성 저혈당에 빠지면 쉽게 피곤해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 외에도 불면증과 가슴 두근거림, 집중력 부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반응성 저혈당은 청량 음료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잘 나타난다. 보통은 고혈당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저혈당도 리스크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혈당치가 70까지 떨어지면 공복감이나 불안감, 하품, 졸음,
눈 침침함, 두통, 식은땀 등의 증상으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통상적으로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당뇨로 인해서 인슐린이나 약을 복용하는 경우 50 이하로 떨어지면 식은땀이나 가슴 두근거림, 현기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진다. 감기에 걸리면 사과를 갈아서 먹거나 죽을 먹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하지만 틀린 방법이다. 감기를 이기려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물을 소화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소화의 에너지를 사용하면 저항력, 즉 면역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 편이 좋다. 사람의 몸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셔도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어차피 감기에 걸리면 식욕이 없어진다. 몸이 먹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 신호에 따라 물만 마시고 음식은 삼가는 것이 좋다. 건강이 회복되고 식욕이 생기면 그때 충분히 먹어도 된다. 관절 속의 연골은 주로 콜라겐 섬유로 되어 있는데 이 콜라겐 섬유는 수명이 긴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절 속에 있는 연골의 수명은 무려 117년이나 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긴 세월 동안 에이즈도 함께 머물게 된다는 점이다. 퇴행성 관절증을 예방하려면 에이즈가 존재할 수 없도록 최대한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시중에 관절이나 피부에 좋다고 해서 콜라겐 보조 식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먹는 콜라겐은 거의 효과가 없다. 이불통에 들어간 콜라겐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되기 때문에 이미 콜라겐으로서의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콜라겐은 모두 체내에서 합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콜라겐 보조식품 등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성분을 섭취하기 위한 식생활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콜라겐 역시 단백질이므로 일상의 식생활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당뇨를 앓으면 치주염이 생길 확률도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2018년 한 연구에서 당뇨병에 걸리면 몸에 쌓이는 에이즈로 인해서 치아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치주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거기에는 식사를 통해 유입되는 에이즈가 가장 큰 원인임도 밝혀졌다. 타액에 들어있는 에이즈를 조사하면 염증으로 인한 위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사실도 보고된 바 있다. 즉, 에이즈는 치주 질환균에 의한 염증을 악화시키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대 성인으로 일주일 동안 100g의 알코올을 섭취했을 경우 사망률은 거의 변함이 없고 200g을 섭취하면 수치가 올라간다. 알코올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혈압이 오르면서 뇌졸중 발생 확률도 올라가고 소화기 계통에 암 발생률도 오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반면에 적당한 알코올 섭취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는 사실도 이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또한 알코올 자체에는 에이즈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참고로 이 책에서 권장하는 알코올 양은 100g, 즉 소주 5잔 정도를 말하고 있다. 먹는 순서만 바꾸어도 효과가 있다. 술 외에도 혈당치를 낮추는 음식이 있다. 식초는 혈당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음식 중
면류나 만두 같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 곁들이면 좋다. 식초 대신 레몬을 뿌려 먹어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두 가지 모두 에이지도 낮춰주는 우수한 식품이다. 당근은 알파-리포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당치를 낮춰주고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준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노화를 늦춰준다. 시나몬은 혈당치 저하와 비만 예방 작용을 한다. 탄수화물을 지질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치가 오르지 않는다. 예를 들면 파스타를 먹을 때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먹으면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처럼 식사 순서 하나만 신경 써도 혈당치 상승을 막을 수가 있다.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 야채류, 단백질, 탄수화물의 순서가 최상이다. 야채 중에서도 토란, 감자, 고구마와 같은 뿌리식물은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뒤쪽에 먹는다. 물론 밥 같은 당질은 맨 마지막에 먹어야 한다. 에이즈는 100가지 종류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독성 물질을 내뿜는 것이 바로 아크릴 아마드이다. 아크릴 아마드는 국제적인 암 연구 기관으로부터 발암성에 관해서 나쁜 의미로의 검은 딱지를 받은 물질이다. 고구마나 옥수처럼 당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했을 때 아크릴 아마드가 발생한다. 특히 감자튀김이나 포테이토 칩에는 엄청난 양의 아크릴 아마드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다고 발표했을 정도이므로 아초산염이나 방부제가 들어있는 식품은 아예 입에 댈 엄두도 내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음식은 야채이다. 야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고, 식이섬유는 변의 양을 늘린다거나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활동을 컨트롤해준다. 장 활동을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발암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켜 주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모발 트러블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모근 등 피부 부분이 당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모발 자체는 주로 섬유성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이 당화되면서 에이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에이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모자나 양산을 써서 두피에 자외선이 닿는 것을 피한다. 항에이지 식품을 먹는다. 당질을 피한다. 적당한 운동을 한다 등이 있다. 모두 모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방법들이다. 종종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머리숱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모발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정작 해조류에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피부 노화의 원인은 음식이 50%, 피부관리가 25%, 생활습관이 25%라고 생각한다. 기미를 없애고 싶다면 우선 음식으로 섭취하는 에이지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굽고 튀기는 조리법을 피한다. 당질을 최소화하는 식생활을 한다.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려면 이런 노력들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미처럼 노화에 따르는 피부 트러블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화장품들이 나와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활 습관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이다. 예를 들면 비만은 피부의 마이너스이므로 규칙적이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뿐만 아니라 흡연, 자외선 등 이런 것들도 피부에 크나큰 적이다. 촉촉한 피부를 원한다면
물을 많이 마시기 바란다. 물은 세포의 주성분일 뿐 아니라 우리 몸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오래된 물이 몸속을 순환하게 된다. 피부세포는 하나하나가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신선한 물을 끊임없이 마셔주어 수분을 새 것으로 바꿔주어야 한다. 체내에서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이 혈관 속으로 흡수될 때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혈관 내 당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고지방 등 이러한 것들과 결합되어 에이지로 변할 확률도 높아진다. 그러므로 피부를 위해서도 몸을 위해서도 수분은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한다.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10가지 수칙. 체중을 이상적으로 유지한다. 에이지가 많이 함유된 식사를 피한다. 피부를 문지르지 않는다. 피부에 에이지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너무 자주 세안을 하지 않는다. 보조제를 유용하게 활용한다. 항에이지 작용이 있는 피부 케어 아이템을 사용한다. 식사 후에 가볍게 운동을 한다. 자외선 대책을 세운다. 금연은 물론 담배 연기를 피한다.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하다. 기본은 항에이지 식사. 피부 미용에 관해서는 특히 다음 3가지 포인트에 집중해야 한다. 1. 날 것에 가깝게 먹는다. 항에이지 대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은 고온으로 조리한 음식이다. 될 수 있는 한 날 것 또는 날 것에 가까운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2. 당질을 최대한 피한다. 체내에서 당화를 일으키는 것은 주식인 밥과 빵 등 탄수화물 그리고 단 음식이다. 당질은 최대한 먹지 않도록 하자. 3. 와인을 마신다. 술은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종류나 마시는 법을 연구하면 에이즈를 막을 수 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와인으로 특히 화이트 와인은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 앞서 소개한 레시피는 살짝 데친 소고기에 피부 미용 효과가 높은 올리브 오일을 뿌린 샐러드이다. 액체 음료는 당질 가운데에서도 가장 빨리 몸에 흡수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판 중인 과즙 100% 주스도 과연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과당이나 항산화 방지제 같은 첨가물을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에 소개한 음료를 직접 만들어서 먹으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야채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설포라판은 혈당치를 낮추어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간 건강을 지켜주어 간에서 이루어지는 당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 또 높은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기능이 무려 3일이나 유지되는 것이 특징. 노화의 원인인 에이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브로콜리에는 점막이나 피부를 지켜주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도 들어있다. 토마토의 붉은색 성분인 리코핀은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베타캐로틴의 2배, 비타민 E의 100배에 이른다. 암을 예방해주고 혈당치를 내려주며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 껍질 부분에 많은 케르세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여 동맥경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토마토에는 항산화 작용이 강하고 에이지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며 체지방 증발을 억제하는 알파리포산과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야채이다. 버섯은 저칼로리로 당질이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체중이 신경 쓰이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식재료이다.
장 속 환경도 정리해준다. 비타민 D를 대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높은 사람은 간암이나 유방암 등 대부분의 암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칼슘 흡수에는 반드시 비타민 D가 필요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목이버섯은 특히 비타민 D가 풍부하다. 버섯은 칼륨이 많고 나트륨이 적어서 혈압이 걱정인 사람도 적극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 레몬이나 식초의 새콤하다고 느끼는 신맛의 성분은 구연산이다. 구연산에는 살균 효과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며 피로 회복과 항산화 효과도 있다. 레몬에는 항산화력이 뛰어난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생활습관형 질병 예방에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식초는 곡물이나 과일 등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것으로 혈당치를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식품 속에 에이지를 줄여주고 혈압을 내려주기도 한다. 튀김 요리에 레몬이나 식초를 뿌리면 요리의 에이지가 반 이상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적당히 마시면 장수를 도와주는 블랙커피. 여러 통계 조사를 종합해 볼 때 커피에는 당뇨병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커피 섭취량이 사망률과 반비례하기도 한다.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때 하루에 3잔을 마시는 사람과 4잔에서 5잔을 마시는 사람은 12%, 6잔에서 7잔을 마시는 경우는 16%까지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디까지나 잘 로스팅한 오리지널 블랙커피를 마셨을 때의 이야기다. 설탕을 잔뜩 넣었거나 당질이 많은 캔 커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열로 이어져 신경증이나 불면증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건강과 젊음을 위협하는 에이지를 줄여나가면 우리 몸이 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에이지라는 것을 줄이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인데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므로 줄인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질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화가 잘못되었습니다입니다. 저자는 마키타 젠지, 출판사는 더난 콘텐츠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마키타 젠지, 도쿄 긴자에 있는 에이지 마키타 클리닉에서 연간 3,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온 권위 있는 당뇨병 전문 의의자 의학 박사이다. 대표적으로는 식사가 잘못했습니다. 백령 식사, 당질 제한 슬리밍 레시피 등이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지란 어드밴스드 글리케이션 앤드 프로덕트의 줄임말로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번역합니다. 단백질이나 지방과 당이 결합해서 생기는 당화 물질을 가리키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몸 안에 녹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과 지방을 빼고 나면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에이지는 바로 이 단백질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몸의 노화를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을 초래하는 동맥경화, 암, 골다공증, 치매,
그리고 피부의 기미나 주름 등 노화의 모든 현상들에 이 에이지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에이지를 최대한 피한다거나 줄여나가면 그 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노화를 늦출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산화란 어떤 물질에 산소가 결합하는 반응으로 이 반응이 몸 안에서 일어나면 몸속에 녹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 중에는 20%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자극으로 인해 몸속에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활성산소란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대기 중의 산소에서 활성화된 산소, 그리고 그 관련 분자의 총칭으로 불안정한 속성 때문에 여러 물질과 반응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물질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세포를 망가뜨려서 암, 심근경색 같은 생활습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자외선, 대기 오염물질, 흡연, 산화된 물질 섭취, 즉 산화된 기름 등을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도한 운동, 과중한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 산화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다음에 소개할 당화로 인해 발생하는 에이지, 즉 체중 당화 산물이 산화 이상으로 노화에 깊게 관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설상가상으로 당화 반응이 진행되면 산화 반응 역시 동시에 진행되고 산화로 인해 당화가 발생하는 반대의 경우도 일어난다. 당화란 단백질이나 지방에 포도당이 결합하는 반응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우리 몸속에 타서 눌러붙은 물질, 즉 에이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당화는 몸의 노화, 특히 피부 주름이나 기미의 가장 큰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암, 심근경색, 뇌졸중, 알츠하이머,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쯤 되면 에이즈는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이즈는 높은 열로 조리하게 되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에이즈도 고스란히 몸속에 쌓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육류나 생선을 튀긴다거나 직화 등 고온으로 구우면 날것일 때보다 10배 이상의 에이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육류와 어류는 날것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찌거나 삶는 요리법을 추천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에이즈는 포도당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당치를 올리는 당질과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도 그 양이 증가한다. 그 외에도 흡연이나 자외선도 에이즈를 증가시키는 요소들이다. 2001년도에 발표에 따르면 61세 여성을 검사해봤더니 항상 노출되어 있는 이마와 노출되지 않은 대퇴부의 에이지 양이 무려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외선으로 인한 에이지 발생량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단백질은 우리 몸 자체이다. 머리카락부터 호르몬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다. 당화란 단백질과 지방의 포도당이 결합하는 반응이다. 그 중에서도 단백질은 인간의 몸 대부분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다. 단백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수분과 지방 성분을 제외하면 우리 몸 대부분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즉, 몸 전체가 단백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을 형성하는 케라틴, 뼈와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 근육을 이루는 체단백질, 혈액의 헤모글로빈, 기타 다양한 호르몬,
호르몬의 일종인 인슐린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단백질이다. 결국 몸 안팎의 모든 기관과 부위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속의 단백질이 악성으로 변질되면 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에이즈는 같은 식품이라도 조리법에 따라 함유량이 달라진다. 가장 적은 경우는 물론 날 것으로 먹는 경우이다. 그 다음은 삶기, 찌기, 굽기, 튀기기 순이다. 고온으로 조리를 할수록 에이즈는 증가하게 되어 있다. 생선의 경우는 굽거나 튀기기보다 날 것으로 먹는 회가 가장 좋다. 음식을 통해 섭취한 에이즈는 대부분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지만 10%는 몸속으로 흡수되고 그 중에 0.6에서 0.7%는 몸속에 그대로 남는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아주 소량씩이지만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 혈관에 탈이 나면 만병이 온다. 혈관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인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혈관은 결코 빼놓을 수 없으며 혈관이 늙으면 몸도 늙는다. 이러한 혈관 노후의 배후에는 에이즈가 존재하는 것이다. 혈관은 우리 몸속에 37조 개나 이르는 세포 하나하나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준다. 혈관이 막혀서 혈액의 흐름이 멈춰버리면 세포들은 그 즉시 죽어버린다. 이토록 무서운 혈관 노화 현상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동맥경화이다. 에이즈는 혈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 혈관 안쪽에 혈관 내피세포에는 에이즈를 잡아내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에 에이즈가 결합하면 동맥경화를 진행시키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혈전이 생기면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되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심장의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을 일으킨다. 젊음을 회복하고 싶다면 당분을 제한하라. 우리는 너무 달게 먹고 있다. 에이즈가 단백질과 당질의 변이 조합 과정에서 생성된다고 해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체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줄여야 할 것은 당질이다. 현대인들은 당질 섭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에이즈의 폐해를 막으려면 제일 먼저 당질을 의식해야 한다. 당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신경 써서 줄여야 하는 것은 포도당이나 설탕 같은 단맛의 단순 당질이다. 이들은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려서 에이즈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과당은 바나나나 사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과식은 에이즈의 풍성한 원료가 되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당질 다음으로 밥이나 빵, 면류 등의 탄수화물 역시 제한 섭취해야 되는 음식들이다. 식품별로 당질 함유량을 잘 살펴서 먹어보자. 탄수화물이나 당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당질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체내의 당질이 부족해졌을 때를 대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당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몸속에서 충분히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식사를 하지 않고 물만 마셔도 어느 정도는 생존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수긍이 갈 것이다. 젊은 회복을 위한 4가지 방법. 에이즈를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에이즈의 폐해를 줄이고 최대한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 에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의 4가지를 특별히 신경 쓰자. 1. 카테킨 섭취하기. 차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테킨 성분에는 에이즈를 막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다. 2. 비타민 B군 섭취하기. 비타민 B에는 체내에서 당화를 억제하기도 하고 에이즈로 인한 신체 폐해를 막아주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비타민 B6 역시 에이즈 수치를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3. 근육 강화 트레이닝. 고혈당은 에이즈 축적의 원료이다. 근육 강화 트레이닝으로 근육이 증가하면 근육에 많은 양의 글리코겐이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 인슐린이 혈당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높아지는 것이다. 4. 걷기 운동. 식사 후에 곧바로 걷기 운동을 하면 고혈당을 예방할 수 있다.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질의 과다 섭취, 에이즈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 섭취, 그리고 자외선이나 흡연 역시 에이즈를 증가시키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곤할 때 단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당질 섭취로 급격하게 상승한 혈당치를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 초조와 구토, 졸음 등 다양한 컨디션 난조를 일으키기도 한다. 청량음료 과잉 섭취는 피로를 부른다. 요즘 금방 피곤해져. 안절부절 못할 때가 많아. 이렇게 느낀다면 반응성 저혈당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혈당치가 올라가면 수치를 내리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한다. 혈당치가 높으면 인슐린 양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청량 음료를 수시로 마시면서 계속 당질을 섭취하게 되면 췌장이 약해지면서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는 타이밍이 늦어질 뿐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혈당치가 너무 떨어져 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반응성 저혈당이다. 반응성 저혈당에 빠지면 쉽게 피곤해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 외에도 불면증과 가슴 두근거림, 집중력 부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반응성 저혈당은 청량 음료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잘 나타난다. 보통은 고혈당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저혈당도 리스크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혈당치가 70까지 떨어지면 공복감이나 불안감, 하품, 졸음, 눈 침침함, 두통, 식은땀 등의 증상으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통상적으로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당뇨로 인해서 인슐린이나 약을 복용하는 경우 50 이하로 떨어지면 식은땀이나 가슴 두근거림, 현기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진다. 감기에 걸리면 사과를 갈아서 먹거나 죽을 먹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하지만 틀린 방법이다. 감기를 이기려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물을 소화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소화의 에너지를 사용하면 저항력, 즉 면역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 편이 좋다. 사람의 몸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셔도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어차피 감기에 걸리면 식욕이 없어진다. 몸이 먹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 신호에 따라 물만 마시고 음식은 삼가는 것이 좋다. 건강이 회복되고 식욕이 생기면
그때 충분히 먹어도 된다. 관절 속의 연골은 주로 콜라겐 섬유로 되어 있는데 이 콜라겐 섬유는 수명이 긴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절 속에 있는 연골의 수명은 무려 117년이나 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긴 세월 동안 에이즈도 함께 머물게 된다는 점이다. 퇴행성 관절증을 예방하려면 에이즈가 존재할 수 없도록 최대한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시중에 관절이나 피부에 좋다고 해서 콜라겐 보조 식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먹는 콜라겐은 거의 효과가 없다. 이불통에 들어간 콜라겐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되기 때문에 이미 콜라겐으로서의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콜라겐은 모두 체내에서 합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콜라겐 보조식품 등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성분을 섭취하기 위한 식생활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콜라겐 역시 단백질이므로 일상의 식생활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당뇨를 앓으면 지주염이 생길 확률도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2018년 한 연구에서 당뇨병에 걸리면 몸에 쌓이는 에이즈로 인해서 치아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치주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거기에는 식사를 통해 유입되는 에이즈가 가장 큰 원인임도 밝혀졌다. 타액에 들어있는 에이즈를 조사하면 염증으로 인한 위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사실도 보고된 바 있다. 즉, 에이즈는 치주 질환균에 의한 염증을 악화시키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대 성인으로 일주일 동안 100g의 알코올을 섭취했을 경우 사망률은 거의 변함이 없고 200g을 섭취하면 수치가 올라간다. 알코올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혈압이 오르면서 뇌졸중 발생 확률도 올라가고 소화기 계통에 암 발생률도 오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반면에 적당한 알코올 섭취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는 사실도 이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또한 알코올 자체에는 에이즈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참고로 이 책에서 권장하는 알코올량은 100g, 즉 소주 5잔 정도를 말하고 있다. 먹는 순서만 바꾸어도 효과가 있다. 술 외에도 혈당치를 낮추는 음식이 있다. 식초는 혈당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음식 중 면류나 만두 같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 곁들이면 좋다. 식초 대신 레몬을 뿌려 먹어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두 가지 모두 에이즈도 낮춰주는 우수한 식품이다. 당근은 알파-리포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당치를 낮춰주고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준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노화를 늦춰준다. 시나몬은 혈당치 저하와 비만 예방 작용을 한다. 탄수화물을 지질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치가 오르지 않는다. 예를 들면 파스타를 먹을 때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먹으면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처럼 식사 순서 하나만 신경 써도 혈당치 상승을 막을 수가 있다.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 야채류, 단백질, 탄수화물의 순서가 최상이다. 야채 중에서도 토란, 감자, 고구마와 같은 뿌리식물은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뒤쪽에 먹는다. 물론 밥 같은 당질은 맨 마지막에 먹어야 한다. 에이즈는 100가지 종류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독성 물질을 내뿜는 것이 바로 아크릴 아마드이다. 아크릴 아마드는 국제적인 암 연구 기관으로부터
발암성에 관해서 나쁜 의미로의 검은 딱지를 받은 물질이다. 고구마나 옥수처럼 당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했을 때 아크릴 아마드가 발생한다. 특히 감자튀김이나 포테이토 칩에는 엄청난 양의 아크릴 아마드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다고 발표했을 정도이므로 아초산염이나 방부제가 들어있는 식품은 아예 입에 댈 엄두도 내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음식은 야채이다. 야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고, 식이섬유는 변의 양을 늘린다거나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활동을 컨트롤해준다. 장 활동을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발암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켜 주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모발 트러블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모근 등 피부 부분이 당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모발 자체는 주로 섬유성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이 당화되면서 에이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에이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모자나 양산을 써서 두피에 자외선이 닿는 것을 피한다. 항에이지 식품을 먹는다. 당질을 피한다. 적당한 운동을 한다 등이 있다. 모두 모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방법들이다. 종종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머리숱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모발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정작 해조류에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피부 노화의 원인은 음식이 50%, 피부관리가 25%, 생활습관이 25%라고 생각한다. 기미를 없애고 싶다면 우선 음식으로 섭취하는 에이지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굽고 튀기는 조리법을 피한다. 당질을 최소화하는 식생활을 한다.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려면 이런 노력들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미처럼 노화에 따르는 피부 트러블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화장품들이 나와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활 습관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이다. 예를 들면 비만은 피부에 마이너스이므로 규칙적이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뿐만 아니라 흡연, 자외선 등 이런 것들도 피부에 크나큰 적이다. 촉촉한 피부를 원한다면 물을 많이 마시기 바란다. 물은 세포의 주성분일 뿐 아니라 우리 몸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오래된 물이 몸속을 순환하게 된다. 피부세포는 하나하나가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신선한 물을 끊임없이 마셔주어 수분을 새 것으로 바꿔주어야 한다. 체내에서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이 혈관 속으로 흡수될 때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혈관 내 당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고지방 등 이러한 것들과 결합되어 에이지로 변할 확률도 높아진다. 그러므로 피부를 위해서도 몸을 위해서도 수분은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한다.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10가지 수칙. 체중을 이상적으로 유지한다. 에이지가 많이 함유된 식사를 피한다. 피부를 문지르지 않는다. 피부에 에이지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너무 자주 세안을 하지 않는다. 보조제를 유용하게 활용한다. 항에이지 작용이 있는 피부 케어 아이템을 사용한다. 식사 후에 가볍게 운동을 한다. 자외선 대책을 세운다. 금연은 물론 담배 연기를 피한다.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하다. 기본은 항에이즈 식사. 피부 미용에 관해서는 특히 다음 3가지 포인트에 집중해야 한다. 1. 날 것에 가깝게 먹는다. 항에이즈 대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은 고온으로 조리한 음식이다. 될 수 있는 한 날 것 또는 날 것에 가까운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2. 당질을 최대한 피한다. 체내에서 당화를 일으키는 것은 주식인 밥과 빵 등 탄수화물 그리고 단 음식이다. 당질은 최대한 먹지 않도록 하자. 3. 와인을 마신다. 술은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종류나 마시는 법을 연구하면 에이즈를 막을 수 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와인으로 특히 화이트 와인은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 앞서 소개한 레시피는 살짝 데친 소고기에 피부 미용 효과가 높은 올리브 오일을 뿌린 샐러드이다. 액체 음료는 당질 가운데에서도 가장 빨리 몸에 흡수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판 중인 과즙 100% 주스도 과연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과당이나 항산화 방지제 같은 첨가물을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에 소개한 음료를 직접 만들어서 먹으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야채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설포라판은 혈당치를 낮추어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간 건강을 지켜주어 간에서 이루어지는 당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 또 높은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기능이 무려 3일이나 유지되는 것이 특징. 노화의 원인인 에이즈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브로콜리에는 점막이나 피부를 지켜주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도 들어있다. 토마토의 붉은색 성분인 리코핀은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베타캐로틴의 2배, 비타민 E의 100배에 이른다. 암을 예방해주고 혈당치를 내려주며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 껍질 부분에 많은 케르세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여 동맥경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토마토에는 항산화 작용이 강하고 에이즈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며 체지방 증발을 억제하는 알파리포산과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야채이다. 버섯은 저칼로리로 당질이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체중이 신경 쓰이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식재료이다. 장 속 환경도 정리해준다. 비타민 D를 대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높은 사람은 간암이나 유방암 등 대부분의 암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칼슘 흡수에는 반드시 비타민 D가 필요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모기버섯은 특히 비타민 D가 풍부하다. 버섯은 칼륨이 많고 나트륨이 적어서 혈압이 걱정인 사람도 적극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 레몬이나 식초에 새콤하다고 느끼는 신맛의 성분은 구연산이다. 구연산에는 살균 효과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며 피로 회복과 항산화 효과도 있다. 레몬에는 항산화력이 뛰어난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생활습관형 질병 예방에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식초는 곡물이나 과일 등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것으로 혈당치를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식품 속에 에이즈를 줄여주고 혈압을 내려주기도 한다. 튀김 요리에 레몬이나 식초를 뿌리면 요리의 에이즈가 반 이상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적당히 마시면
장수를 도와주는 블랙커피. 여러 통계 조사를 종합해 볼 때 커피에는 당뇨병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커피 섭취량이 사망률과 반비례하기도 한다.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때 하루에 3잔을 마시는 사람과 4잔에서 5잔을 마시는 사람은 12%, 6잔에서 7잔을 마시는 경우는 16%까지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디까지나 잘 로스팅한 오리지널 블랙커피를 마셨을 때의 이야기다. 설탕을 잔뜩 넣었거나 당질이 많은 캔 커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열로 이어져 신경증이나 불면증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건강과 젊음을 위협하는 에이지를 줄여나가면 우리 몸이 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에이지라는 것을 줄이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인데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므로 줄인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질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